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7 정상회의부터 방일과 방미, 최근의 UN 총회 참석에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방한까지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주변 사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각종 현안과 관련한 긴밀한 정책 공조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군사안보 및 경제통상을 넘어 조선, 원자력, 첨단 기술 분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가 빈틈없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직면하여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미 측은 이를 환영하면서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 지속 확대에도 양 정상의 뜻을 모았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지난달 UN 총회 계기를 포함해서 무역협상, 비자제도 개선,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 및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재 각 급에서 각 분야별로 후속 협의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번 계기로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3쪽 한일 관계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정상의 방일에 이어서 9월 말 이루어진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정상 방일 계기 17년 만의 정상 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경제, 사회,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당국 간 구체 협의 지속 전개 중입니다. 특히 9월 29일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정부 간 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 간 교차 축사를 포함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도 자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60주년 기념 행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신조선통신사 사업이 10월 2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임 일본 총리와도 한일 관계 발전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에이펙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하여 활발한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일 간 전략적 소통 및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등 양국 현안도 우리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5쪽 한중 관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중 간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국 실용 외교의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소통을 통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국내의 반중 정서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심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민감 사안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 한러 관계입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 지속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술,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첫째,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정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복귀하였음을 밝히고 평화, 신기술, 개발, 기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여 AI와 국제평화안보 분야 관련 우리의 리더십을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한반도 비전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민생 중시 국정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총회 참석 계기에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는 교통 인프라, 핵심 광물, 원전 건설 등 실질 분야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유엔 총회의 정상 기조연설에서 강조된 대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AI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부는 K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플랫폼으로 현지 맞춤형 융복합적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에 대한 호감과 우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재외동포, 전문가 그룹 등 국민들의 다양한 공공외교 역할을 확대하여 이를 제도적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 논의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미 투자기업 숙련 인력들의 미국 입국 원활화와 비자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미 워킹그룹을 9월 30일자로 출범시키고 범부처적 TF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한 실효적 개선 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신속히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되었음이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안보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등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한중, 한러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아세안, 에이펙,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유기적이고 병렬적으로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의 선순환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 UN 총회 계기에 발표된 END 이니셔티브에 따라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과정을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 비핵화,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3쪽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해외 출국자 3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본부, 주미 공관 및 관련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총력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우리 국민 316명이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우리 국민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 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 군에 납포되었으나 이분의 안전 확보, 신속한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틀 만인 10월 10일 무사히 석방되어 제3국을 거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워킹 홀리데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여권 민원실을 추가로 개소하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규모 다자 외교 행사입니다. 안보와 경제 통상 환경 그리고 국제 질서가 전례 없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태 지역 회원들과 공동 번영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확보할 기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CEO 서밋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인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 에이펙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를